안녕하세요, 미나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 2019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2, 4분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합격 후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워킹홀리데이란 나라 간의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 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라고 지식백과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 여행 비자는 3개월이잖아요. 이 워킹홀리데이, 즉 워홀 비자는 총 1년 동안 제공이 되어서 1년 동안 내가 일본 내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취업 비자를 취득하든 그것은 저의 자유가 됩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의 자격 조건은 먼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이거는 워킹과 홀리데이 중에서 이 홀리데이에 더 비중을 두라는 뜻 같아요. 세 번째,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일 것.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 30세까지.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 때문에 만 30세까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다섯 번째,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제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80만원 정도. 보통 300만원 정도가 통장 입출금 내역의 마지막에 있어야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건강할 것. 일곱 번째,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마지막,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세 번째 질문.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반드시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총 11가지예요. 굉장히 많은데 먼저 사증신청서, 이력서, 조사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모두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 다운이 가능하고요. 사증신청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나머지 이력서와 조사표는 일본어와 영어 둘 다 작성이 가능하지만 일본어로 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서와 계획서.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서류 중에 하나죠. 이건 자유 양식이고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하면 되나 일본어 작성은 더 추천해드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이건 모두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기본증명서는 간단히가 아닌 상세히를 선택하여 발급하셔야 되고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반드시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 현재 이걸 발급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모두 출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 개명을 했을 경우에는 개명 전과 후 모두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출금 거래 내역서. 이것도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총 3개월분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최종 잔고가 280만원 이상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우선 저는 최종 잔고가 300만원으로 했어요. 돈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입출금 내역서 뽑기 바로 직전에 부모님께 300만원만 나한테 입금해달라고 하신 뒤 입출금 내역서를 뽑은 바로 직후에는 다시 300만원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하셔도 돼요. 갑자기 들어온 돈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통장도 인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학증명서나 졸업 휴학증명서 등 최종 학력 증명 서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권 복사본. 여권을 펼치시면은 바로 앞장 다음에 내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앞뒤 다 맨 앞장에 신분사항과 함께 지금까지 일본어로의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칸 모두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복사할 때 실제 여권 크게 그대로 복사하셔서 반드시 흑백으로 인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필수는 아니고 추가로 제출하시는 서류인데요. 먼저 병역증명서, 그리고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 제1PT 자격증이나 일본어 학교,
일본어 학원, 뭐 이런 수강 증명서,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교양, 고등학생 경우에는 제2 외국어 등의 공부한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해요. 저는 없었지만. 네 번째 질문. 사유서와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먼저 사유서는 저의 키워드를 하나 정해서 그 키워드가 잘 묻어나게 썼습니다. 크게 4문단으로 나누어 썼고요. 각 문단의 소제목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제목으로 정해서 썼어요. 저의 키워드 및 컨셉이 돋보이게 쓴 것이죠. 사유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 시간을 달리는 소녀. 17시절 처음 일본 애니메이션인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당시 시쓰기를 즐겨하던 저에게 일본 정서가 꽤나 잘 맞았던 터인지 또래 여고생 친구들이 아이돌에 열광할 때 저는 지브리 스튜디오와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본 적도 없는 일본의 정서를 서서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장 배경이에요.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 없이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 오사카. 그곳은 낯선 언어가 들리는 새로운 곳이었고 몸짓으로 시도한 서툰 소통은 고등학생 때 보던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들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의 시작이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게 했습니다. 내가 일본을 알게 된 계기. 아직 막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알게 된 계기. 내가 일본에 호기심을 갖게 된 계기. 이건 기승전결의 기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사카 여행 이후 그 여행의 기억을 가지고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21살, 당시 영화 영상을 공부하던 저는 일본 영화에 굉장히 꽂혀 있었는데 그중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여름 영화 한 편을 보고선 혼자 일본으로 또다시 떠났습니다. 겨울이던 첫 여행 때와는 달리 여름의 일본은 또 다른 색감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펜팔을 통해 일본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공부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영화에 대해 공부하던 저는 새로운 문화에 목말라 있었고 그러던 중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의 키워드인 영화를 언급하고 있고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찾다가 워킹 홀리데이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 경험을 희망하고 싶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러브레터. 22살, 겨울에 우연히 보게 된 영화 러브레터를 보고 며칠 후 바로 혼자 삿포로로 떠났습니다. 오사카는 다른 색깔이 담긴 지역이었고 다른 지역들도 더 돌아다니며 일본의 지역들 각각의 매력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저의 노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일본인 친구와 일본어로 전화를 했고 일주일에 한 편 이상의 일본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번 돈과 꾸준히 영상 공부를 하며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 공부와 훗날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일본의 정서를 더 체험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저의 노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언어 공부는 물론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돈까지 모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어 공부 및 해외 취업을 위해 일본에 가는 것이 아닌 일본의 정서를 체험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에 가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언급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 100만엔걸 스즈코. 3박 4일, 길어야 일주일. 이치란 라멘만 먹고 돌아오는 짧은 기간이 아닌 약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의 흑백이었던 삶이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 것입니다. 학교를 1년 휴학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후 한국에서 영화 영상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영화 100만엔걸 스즈코에서 스즈코는 100만엔이 모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 일본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워킹 홀리데이 1년간 저는 스즈코가 되고 싶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제가 아직 찾지 못한 일본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일본의 또 다른 색을 만나고 훗날 여러 느낌이 담긴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언급합니다. 결국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는 그 이유가 되죠. 이때 나의 키워드를 끝맺음을 해줘야 하고
이 워홀 신청 목적이 언어 공부나 해외 취업이 아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획서인데요. 계획서는 내가 워홀을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저는 총 3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작성을 했고요. 우선 7월부터 10월. 오사카에서 첫 일본 문화를 경험하다. 오사카로 가서 영화 심야식당처럼 숨은 로컬 맛집을 찾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등 이 영화 영상 촬영, 즉 저의 키워드를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유카타를 입고 이 마츠리 축제를 체험하고 싶다 등의 문화 체험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월, 눈이 내리는 삿포로에서 영화 러브레터처럼 설산 위에서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고 싶고 홋카이도 내 지역의 BA와 오타루 등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료칸을 대여해서 온천을 즐기고 삿포로 눈축제도 가고 싶다. 이런 등 문화체험 희망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월부터 6월, 일본에 올 수 있었던 이유 도쿄. 일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계기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배경지인 도쿄에 가겠다. 주인공이 갔던 시계탑도 가고 시부야 횡단보도도 갈 것이다. 마지막 지역인 만큼 도쿄 도시에서 쇼핑도 펑펑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내가 워홀을 가서 문화체험만 하는 것이 아닌 나 너희 나라에 돈도 꽤 쓸 거다? 라는 것을 어필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5번째 질문, 혹시 전화 면접이 오셨나요? 우선 저는 전화 면접, 즉 전화 인터뷰가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요즘에 이 전화 면접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올 확률도 분명히 있으니 항상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놔서 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6번째 질문, 합격 팁이 있을까요? 제가 이 워홀에 한 번에 합격을 한 거라서 사실 합격 팁이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사유서와 계획서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언어 공부랑 해외 취업을 위해서 워홀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난 문화체험을 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키워드를 꼭 만드세요. 예를 들면 내가 건축 전공이면은 나 일본의 건축물 한번 보고 싶다. 만일 내가 실용음악과 전공이면은 나 J-팝에 흥미가 생겼다. 이런 거요. 7번째 질문, 저의 일본어 실력은? 우선 저는 일본어 관련 성적이 전혀 없습니다. JLPT 자격증, JPT 점수, 일본어 교양 등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자라거나 뭔가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깊은 대화는 아니고요. 8번째 질문, 대행사를 이용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11가지 서류들을 혼자서 다 준비했습니다. 사유서나 계획서는 제가 한국어로 먼저 작성을 하고 혼자 일본어로 다시 써보고 파파고에 그 일본어를 적은 다음에 틀린 부분이 없나 확인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일본인 친구들에게 내용을 보여주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대행사는 아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않으면 대행사에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 많거든요. 9번째 질문, 어느 지역으로 언제 가실 예정인가요? 아직 정확하게 계획된 것은 없지만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내년 2월 말에 도쿄로 출국할 생각입니다. 10번째 질문, 초기 자금이 보통 얼마가 들까요? 이게 집을 자취로 하느냐 쉐어하우스로 하느냐 되게 달라지는데요. 우선 저는 집을 쉐어하우스가 아닌 자취로 하고 싶어서 초기 자금을 한 4,500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보통 이 정도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11번째 질문,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본어 문제집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 거의 다 안 풀었고요. 저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완전 생초보분이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우선 여행 회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를 이제 노트에 일본어로 고레 이쿠라 데스까? 고레 쿠다사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고래라는 단어가 똑같네? 그럼 이 고래가 이거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먼저 익힙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다음 일본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모르는 문법과 단어들만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보통 일본인 친구들과 회화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일본에 갔을 때 혹은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한 번 일본어로 대화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일본인 친구들과 전화나 카톡 등으로 회화를 하면서 익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총 11가지 질문이 끝났고요. 제가 사실 아는 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 워홀 합격하고 나서 합격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정말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댓글이나 이 밑에 인스타 주소 남겨드릴게요. 거기에 DM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